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장 초반 좋은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큰 상승을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듯 빅테크 두 종목으로 인해서 오늘 상승분을 전부 애프터장에서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국에 대한 소식과 실적 발표에 대한 소식을 집중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소식부터 전하자면요. 수넥 총리가 드디어 등판을 했습니다. 결국 210년 만에 최연소 영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첫 연설을 통해서 영국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켰는데요. 우선 영국의 현재 상황은 어땠나요? 트러스 총리가 똥볼을 차면서 영국의 경제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10%대의 인플레를 기록했고 그와 동시에 스태그플레이션마저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넥 총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실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안정과 신뢰를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수넥 총리는 취임 전부터 정부 지출을 확대하면서 감세를 통한 성장은 절대 안 된다고 여러 번 언급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파운드화와 국채값이 상승하고 반대로 영국의 국채금리는 빠르게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더라도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이틀 전부터 영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틀간 4.1%에서 3.65%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도 상승하면서 달러 인덱스의 하락까지 함께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전에 여러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미국의 자동차 회사 GM, 국제 화물기업 UPS, 그리고 대표적인 경기방어주 코카콜라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GM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GM의 주당 순이익은 2.25달러로 예상치인 1.88달러보다 더 높게 나왔으며 매출은 419억 달러로 예측치였던 422억 달러보다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순이익은 43억 달러로 전년 동기 5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GM의 메리바라 CEO의 말이었습니다. 메리바라는 현재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요가 지속되며 공급망 문제가 완화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말은 충분히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적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UPS의 실적 발표를 알아보겠습니다. UPS의 주당 순이익은 2.99달러로 전망치였던 2.84달러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GM과 마찬가지로 242억 달러의 매출로 전망치였던 243억 달러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매출 구성 중에 미국과 해외는 나름 선방을 했다고는 하지만 화물 측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3% 하락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힌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순이익은 2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고 올해 실적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면서 무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전에 UPS의 경쟁사인 FedEx의 실적 발표 당시에 FedEx의 CEO가 세계 경기 침체를 우려한다는 언급을 했지만 이번에 UPS의 실적 발표에서는 별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코카콜라에 대한 실적 발표입니다. 역시 경기 방어주답게 정말 꾸준히 상승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회사죠. 주당 순이익은 69센트로 전망치인 64센트보다 높게 나왔고 매출도 역시 마찬가지로 110.5억 달러로 전망치인 105억 달러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순이익은 28.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강세였던 시장이 끝난 이후로 바로 시가총액 2위 마이크로소프트와 3위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표면적으로는 무난한 실적을 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당 순이익은 2.3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정도 감소했지만 그래도 시장 전망치였던 2.31달러보다는 약간 높게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치에는 부합했습니다. 분기 매출의 경우 501억 달러로 주당 순이익과 마찬가지로 시장 기대치인 496억 달러보다는 높았습니다. 무난한 실적 발표에 이어서 가이던스도 나름대로 괜찮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나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부진이 문제였습니다. 작년에는 30% 정도의 상승을 보였던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승세가 이번에는 20%가 나오면서 성장성이 둔화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장마감 이후에
마이너스 6.7%나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의 기대치에 표면적으로라도 부합한 반면에 알파벳, 구글은 어닝 미스를 내버렸습니다. 구글의 주당 순이익은 1.06달러로 시장 전망치였던 1.27달러보다 17% 정도 낮았고 심지어 전년 동기 대비 24%나 감소했습니다. 분기 매출 또한 691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였던 710억 달러보다 약 2.7% 감소했습니다. 어닝 미스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유튜브 광고 수익이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운 만큼 광고주들도 광고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줄어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동시에 구글의 광고 수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파로 구글도 마찬가지로 애프터장에서 마이너스 6.7%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장은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굉장히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기업이 어닝비트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기대고 있는 빅테크 기업만큼은 선전하기를 바랬으나 구글이 이렇게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식이면 최악의 경우 잭슨홀 회의에서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무참히 박살내버린 파월 의장과 같은 역할을 구글이 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까지 잠깐의 랠리를 한 이후에 무지막지하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은 메타,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애플, 아마존이 있죠. 이 세 회사들이 선방을 해준다면 당연히 시장은 단기적으로나마 큰 랠리를 보여줄 수 있지만 혹시라도 어닝 미스, 어닝 쇼크가 터진다면 정말로 나스닥 만까지 각오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실적 영상만 우선 따로 만들었는데요. 시장이 이렇습니다. 아침에 실적이 좋다고 신나서 매수세가 몰렸다가 저녁에는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았다고 금세 매도세가 시장을 점령해버리죠. 그냥 조울증 환자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 조울증 환자처럼 모든 시장의 상황에 신경 쓴다면 그 조울증이 옮아서 똑같이 살게 될 것이고 내 현생마저도 망가지게 될 게 뻔합니다. 어차피 기업들이야 어닝비트가 나오건 어닝 쇼크가 나오건 시간이 가면 알아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도 성장을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기업과 경제가 발전하면서 당연히 지수도 함께 상승하겠죠. 우리는 하나의 기업이 아닌 지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지고 볶고 쌩 난리를 쳐도 결국 지수는 우상향해 왔습니다. 지수에 투자한 이상 기업들 하나하나에 신경 쓰지 말고 이슈 하나하나에 반응하며 매도하고 싶어하는 내 손가락에 먼저 신경 쓰는 게 오히려 투자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수 투자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지수 투자는 둔감한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